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시 이란 문제가 놓였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란 전쟁의 해법의 실마리를 여전히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그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예고하고 또 통행료를 걷겠다고 했는데 아주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구상,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겠다. 그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요. 예. 실현돼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국제 수로기 때문에 통행의 자유가 있고 중국도 통행료 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러시아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단은 소강 상태지만 이란은 세계 경제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호르무즈 통제. 그다음에 미국은 역통제. 그러니까 이란의 선박을 막는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지금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셈법은 뭐냐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세계를 압박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일부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돈을 내는 건 안 되죠. 미국도 경고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그러나 선사 차원에서는 급하거든요. 파산하는 것보다는 배럴당 지금 1불이면은 200만 배럴 정도면은 한 30억 원 되는데 그 손실은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뢰의 매설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반 선사들은 이란에게 협조하고 돈 내고 그 회로를 따라가면 안전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통제권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란과 협력해서 돈을 낼 테니까 나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실효 지배를 하겠다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고 이건 아마 전쟁 상황 또 전쟁 직후 어느 정도까지는 통하겠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의도대로 가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통행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젝트가 이란과 충돌로 중단이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닙니까? 네, 사실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통행료 이게 이제 공식화가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가담하는 국가들한테는 이렇게 통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진영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좀 자극하는 부분이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이란하고 미국 양측 모두가 좀 전열을 계속 가다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런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이 중동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이제 발언을 할 때 우리 임무가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중동사령부 관련 홈페이지 같은 걸 들어가 보면은 뭐 헬기나 그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에서 계속 훈련하는 내용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또 이란은 지난 12일에 미국의 헬기를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자폭 드론으로 폭격하는 그런 훈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좀 다시 짚을 부분이 여기가 지금 무늬만 휴전이지 지금 미국도 중동사령부가 한 4척 정도를 무력을 사용해서 이제 불능화시켰다라고 밝히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아마 이란으로 추정되는 그 인도 선박이 지금 피격을 받고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4명 선원 모두 구조가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런 제한적 차원의 공격이 오고 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하고는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단독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국하고 프랑스 주도의 이제 연합 어떤 이런 계획을 위해서 영국의 군함들이 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유엔 결의안을 중국이 퇴짜를 놨고요. 중국의 정확한 속내는 뭔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겁니다. 이란의 평화적인 핵 주권을 인정한다. 미국은 그걸 부정하거든요. 동축 자체를.
그다음에 호르무즈해협 개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이란의 불법적인 통제를 압박하라는 거고 중국의 입장은 전쟁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보고, 그러니까 미국을 오히려 압박하는 거죠. 예. 미국이 전쟁을 끝내면 자유통항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비핵화, 그다음에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그건 사실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북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북한 핵무기 가지겠다고 선언한 건데 이란이 속셈은 핵무기 능력을 가지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란 핵무장에 반대한다. 그 얘기를 해도 이란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아라가치 재무장관이 왕위를 만났을 때 이란이 원하는 얘기 해줬거든요. 이란 핵주권, 평화적 핵주권을 인정한다. 그건 이란이 원하는 거거든요. 호르무즈해협 개방도 동의를 했겠지만 해법은 다른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압박을 해서 열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의 입장은 사실은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전쟁을 당신들이 일으켰고 당신들이 전쟁을 끝내면 자유롭게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결의안, 해협 개방 이쪽에는 부결표를 던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상정했던 이 전쟁 중단 결의안도 지금 가부동수로 부결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다시 좀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MBC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이란 관련돼서는 외교적 해결을 제1순위로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을 보면은 지금 뭐 전면전을 뭐 다시 재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외교적으로 해결해 본다가 지금 미국의 우선순위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하고 이란 양측 모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군사적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이번 결의안 같은 경우도 그 배경을 좀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주도로 발의가 된 것인데 이게 시점이 이미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에서 결의된 세 번째 결의안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화당 3명이 이제 반대한다라고 투표를 던지긴 했지만 어쨌든 다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제한적이지만 어떤 새로운 군사작전을 다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이 주요 전 장군들의 하나 얘기하는 게 항상 뭐냐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 끝내지 못했던 나머지 표적들까지 이번에 아예 다 해서 지금 교착 상태를 이제 이란을 다시 군사적으로 협상 자리에 끌어오는 그런 방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많은 분들이 뭐 전쟁 재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다리나 뭐 이런 인프라를 네. 공격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또 지상군 공습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군사적인 작전이 이루어질까요?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그래도 이제 외교적 해결을 중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망했을 때는 한 3개 정도의 단계가 있을 3개 것 정도.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 호성을 위한 이게 프로젝트 프리덤 하에 국한된 그 제한적 작전을 하는 거죠. 이번 프리덤 작전을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는 중에도 사실 미국 군함이 이제 피격을 받자 이란의 그런 캐슘 섬을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 제한적 차원의 일단 군사 작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상황이 조금 심해진다면 말씀하신 그런 교량 같은 부분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원래 상정했던 한 15,000개의 표적 중에 이제 남은 한 3,000개 거기에 이제 교량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뭐 이란의 군 수뇌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은 이제 가장 어렵고 민감하고 아마 가능성은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 검토하는 게 바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아까 조금 전에 TV에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이란에 있는 그 핵 농축 남은 물질들이 지금 다 산 밑에 묻혀 있는데 이것을 꺼내올 수 있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만이 유일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 초반에 미국이 정말 특수작전을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가져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3단계 정도가 좀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예, 이란 역시 전쟁 재개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금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어떤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란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이 왜 기본적으로 준비가 덜 됐냐면 지상군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미국 본인들 말대로 13,000곳을 타격을 했거든요. 그럼 압도적인 타격을 했는데 더 남았다? 그럼 남아있는 시설들이 그냥 가만히 날 때리세요로 기다리겠습니까? 다 이동을 했거나 지하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전만으로 전쟁을 끝내겠다? 불가능합니다. 단적으로. 압도적인 지상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예. 91년에 사막의 폭풍 작전 때 후세인에 의해 점거됐던 쿠웨이트를 해방할 때도 그 당시 쿠웨이트 면적은 경기도 한 1.5배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려 95만 명의 병력이 준비가 됐거든요. 지상군이. 예. 그중에 지상군도 70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 가 있는 이란은 한반도 면적이 7.5배거든요. 대륙에 사실상. 거기다 다 산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 지상군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이란 군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냥 지상에서 참고 있으면 얻어맞더라도 항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가 한 20만, 이란군이 한 40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간인 포함해서 이 사망자가 한 3천에 4천이거든요. 그럼 지상군은 거의 타격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얻어맞더라도 참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군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란은 저항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뭐 13,000건 중에 미국은 뭐 전쟁 범죄, 잘못된 민간인 피격은 그 여자 초등학교 하나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영상에도 나왔던 다리도 그렇고 향후 대규모의 폭격 같은 경우는 전쟁 범죄, 민간인의 인도적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부결되지만 저번에는 한 표가 더 많았거든요. 부결이. 지금 동수거든요. 하원은 공화당이 더 많아요. 공화당 표가 상당수 지금 전쟁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수거든요. 민주당은 또 낼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 그 부결안이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재개해도 아니 초기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해상작전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어요. 포드함 항모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갔습니다. 작전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재개해도 제한적일 거다. 제한적인 맛보기 정도지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이란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난해 6월 전쟁 이번 초기 타격을 받았으니까 이란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미국 자체 보고서 확인은 안 됐지만 흘러나온 게 상당 부분 타격받은 초기 시설들은 복구했다. 70%의 전력 정도가 아직 미사일, 그다음에 이동식 발사대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우라늄 탈취 작전도 그게 왜 무모하냐면 지금 440kg 정도 60%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20%, 5% 순도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5% 순도가 무려 10,000kg이었거든요. 예. 지금 440kg, 60kg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가져오는 수없이 많은 그 밑에 농도의 우라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루비오 국무장관 말대로 외교적 합법 위에 군사적 해법의 그 가능성 높지 않다. 해도 그게 결정적인 방법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란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란 측이 이제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뭔가 이렇게 진전되는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종전안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논의에서는 이제 다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위치가 이란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예. 두 국가가 나눠야 할 대화는 사실 종전안 플러스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만나면 있다라고 보고 일단 지금 현재 국면이 사실 군사적 압박이랑 외교가 병행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회담에서도 이란이 재차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해제하고 이게 핵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압박하고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교착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쉽게 풀리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전 협상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카드는 핵이 아닐까 싶은데 좀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그 우라늄 농축 중단이 20년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란은 이제 이것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미 빗나갔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친미,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비핵 정권을 세우겠다. 이건 빗나갔어요. 모두 다 바로 후계가 승계됐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원래 명분이었던 이란의 핵능력 제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어느 경우든 우라늄 농축 권한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도 이란의 농축 권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우리도 사실 농축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목표, 초기 전쟁 목표가 빗나간 상황에서 허들을 낮췄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바마 때 합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럼 오바마 때 2015년 합의가 뭐냐면 3.67%까지는 농축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들, 그러니까 제약은 한 15년 정도까지 이렇게 제약을 걸어놨거든요. 예. 그다음에 기존의 우라늄은 그 당시 대부분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있던 우라늄은 미국에 넘겨라. 그다음에 3.67%가 아니라 0% 하지 마라. 권한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15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러면 오바마 때보다 더 나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으로 가져오고 0% 3.67%가 아닌 0%고 그다음에 이제 기한은 15년이 아니라 20년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란은 일단 엄밀히 보면 농축을 완전히 권한을 포기하라 이 허들은 지금 내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측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은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허들을 내렸기 때문에 이란도 좀만 허들을 내린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쟁은 안 하면서 호르무즈 봉쇄와 역봉쇄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만 더 적극적으로 중재가 있고 양측이 조금만 허들을 내린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때보다 어차피 전쟁 잘했다는 얘기 못 듣거든요. 어떻게 끝나도 못 듣습니다. 예. 그럼 오바마 때보다 그나마 더 나아갔다라는 정도를 받아내면 합의되는 거거든요. 이라는 명분을 챙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합의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대만에 대한 이제 그 두 정상의 이런 입장들이 조금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 약간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는 듯한 발언을 좀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발언을 면전에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미국의 전통적인 그 대만 정책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하고 지금 현재 현상 유지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는 모호성을 두면서 예. 중국한테는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만한테는 독립이라든지 이런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그런 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대만 정책을 보면 이런 것을 그 전략적 모호성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여기에 오히려 대만을 압박하는 그런 대만한테 이제 거래주의적인 반도체 같은 부분들을 막 요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스뉴스의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대만 국민들한테 안심을 줬을 것 같냐, 아니면 더 우려를 야기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안심도 우려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중립 뉴트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대만한테 이런 안전 보장을 강하게 확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TSMC 같은 부분에서는 그 기존의 650억 달러 규모에서 1,000억 달러를 높여가지고 미국한테 이미 투자한다라고 예. 했고, 그 안에 공장도 짓는다고 했고 4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지원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2025년 12월에 타이페이하고 그 피닉스, 미국 피닉스를 연결하는 그 항공편까지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뭐 TSMC의 그 셔틀버스 같이 운영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래적인 거기에 대만이 응하고 있음에도 그 트럼프는 지금의 우선순위는 미중 관계에서의 관계 개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 회담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국이 각자 주목하는 제품의 관세는 인하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미국도 얻은 게 없진 않은 것 같은데 몇 점짜리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50점 이상 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회동 자체가 시작된 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칼날을 휘둘르면서 우리도 3,500억 달러 투자, 사실상 강요당한 거죠. 뺏긴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지만 일본은 더 크고 EU까지 모두 대만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냈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니거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휴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한국, 일본, 대만, 유럽과 같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 받지 못했어요. 2017년에 비해서 이번에 가져간 경제적 성과도, 아니 보잉 200대 구매 약속을 왜 보잉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 얘기는 시장의 실망이거든요. 예. 오히려 칼날은 대두, 콩, 오비라고 그러잖아요. 콩, 소고기, 보잉기, 그다음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나중에 협의하는 겁니다. 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콩, 대두, 보잉은 어차피 사갈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 카드라는 칼날을 안 내려놨고 압박을, 미국은 이 첨단 기술이라는 칼날을 또 안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상황 관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점을 넘기 어려운 게 상황 관리인 거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조 박사님 얘기했던 대만 같은 경우, 자 이란 문제에서도 지금 명시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제가 보기엔 최대 실수입니다. 지금 대만에 대해서는 사실 안보적으로 대만을 협상 카드로 내던진 거거든요. 예. 원래 72년 닉슨 방중, 그다음에 79년 수교하고 나서 유엔의 안보리 지위를 중국에게 넘기면서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서, 자 양안 관계에 그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대만의 방어는 지원한다거든요. 예. 그리고 82년 레이건 대통령 때는 6대 원칙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에 중국과 협의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팔찌안발치는 협의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대만 독립해서는 안 된다고 대만 독립을 압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대만을 협상 카드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안보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좋은 협상 칩이라고 그랬거든요. 대만의 무기 판매를. 그렇게 보면 이건 동맹과 대만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지금 대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대만은 중국의 무기 판매가 없으면 방어가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여러 면에서 지금 챙겨간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맨 출신의
대통령이 안보적 관점을 너무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예.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이 있는 부분들을 모두 혼동을 해버린 거죠. 네네. 정말 미중 정상회담부터 이란 전쟁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